안녕하세요. 늙은도령입니다. 요게 제 지금의 마루 상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그리고 오늘 얘기를 풀어갈까 합니다. 집은 작고 저 멀리 보이는 게 안방이고요. 이쪽에 아주 작은 부엌, 그 뒤로는 세탁할 수 있는 그게 있습니다. 요거는 스포츠를 좋아해서 지금 틀어놓은 거고요. 영상 녹화할 때는 꺼야 되겠죠. 요거는 어머님이 쓰시던 돌침대인데 차마 버릴 수 없어 가져왔습니다. 여기 있는 책들은 지금 제가 읽고 있거나, 요쪽은 제가 수시로 책에 관해서 나온 내용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분야를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책을 이렇게 급할 때마다 이제 책장에서 꺼내서 합니다. 이쪽이 제가 그동안 읽었던 책들을 모아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책들을 저는 책은 완독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안 읽은 건 한 5% 정도는 돼요. 근데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좀 어려운 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가지고 사실은 지식 채널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배운 것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죽는 게 내 삶의 마지막 가치라고 생각해서, 여기는 뭐 과학 분야고요, 뇌과학이나 이런 것도 있고, 여기가 뭐 경제, 정치, 여기가 사회과학, 여기가 뇌과학, 맨 밑에는 이제 여러 가지 철학이나 이런 다양한 것, 그 다음에 이쪽 위도 다 과학이고요. 물리학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4차 산업 연구하느라고 다 했던 거고, 요거는 일본에 대해서 연구하고 국제관계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는데, 특히 일본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했던 책장이고, 그 밑에가 한국과 국제관계, 세계사, 국제이론에 관한 거고, 요쪽이 제가 옛날에 샀던 시집인데, 그 시집의 한 90%는 버리고 한 100여 권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시집은 참 많이 버렸습니다. 몇백 권 이상을 버렸는데, 그 이유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하얀 건 냉장고고, 제가 먹고 사는 거고, 이 빨래가 제일 힘듭니다. 이게 힘들어서 여기다 그냥 놓고 합니다. 뭐 요 정도예요. 그리고 이쪽에 있는 책들은 필요해서 사놓고, 요즘에 유튜브 하는 바람에 좀 밀린 책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책들은 진화 심리학에 관한 책인데, 다윈의 종의 기원이 자연 선택론을 다룬 건데, 그것이 리처드 도킨스나 이런 후발 주자들에 의해서 많이 발전했죠. 근데 저는 자연 선택론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었는데, 다윈의 종의 기원만 읽었지 인간의 유래를 읽지 않아서 성선택론으로 다윈이 좀 달리했다는 건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진화심리학을 공부하게 됐어요. 그 이후에 나온 책들이어서 이번에 사서 읽으려고요. 몇 권을 읽었고, 나머지인데 이런 것들을 읽으면 진화심리학이나 성선택론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끝날 것 같습니다. 잡음이 들리고 있는 거는 내가 삼성 컴퓨터를 쓰고 있다는 증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다 읽은 건데, 사람들한테 인공지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의 역사하고, 그래서 꺼내놓은 거고요. 이쪽 거는 가장 쓸데없었던 경제학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최근의 책들입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1300페이지짜리 어마어마한 책이고, 피케티거든요. 토마 피케티 21세기 자본을 썼고, 현존하는 학자 중에서는 저는 최고라고 봅니다. 단연코 1등이라고 보고요. 이 책은 정말 경이로운 그 자체입니다. 일반인 읽기에는 좀 어렵지만 어마어마한 데이터로 전 세계사를 다 관통을 했습니다. 저거는 제가 이제 걸레용으로 쓰는 거고, 저쪽에 있는 거는 제 약통입니다. 제가 항상 평생을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야구고요. 제가 스포츠 광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까지가 이 늙은 도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대강의 모습이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스마트폰을 받쳐둘 수가 없어 요 책으로 해가지고 읽은 책들로 해서 스마트폰을 받치는 겁니다. 자, 그럼 화면을 돌려서 원래대로 하겠습니다.
어이구, 이 못생긴 얼굴이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안 좋았군요. 자, 다시 막 흔들리고 수전증 불어나고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의 자리를 잡았고, 이 흐트러진 머리를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어머님이 귀신 소리 같다고 했던 이 소리부터 잡고요. 예. 그리고 이 책들은 제가 인공지능을 공부하기 위해서 산 전문 서적들이에요. 요걸 가지고 사실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알려져 있는 알고리즘, 이렇게 시중에 도는 것들은 좀 전문적인 것까지 못 파헤쳐 들어가는데, 그 유튜브 알고리즘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크리에이터로 불러 끌어들이고는 있지만, 하루에 10억 개의 영상이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건 하늘에서 별 따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추천 동영상이나 그 다음에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이 어떻게 뜨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그러면서 잘못하면 자기가 집단 편향이 될 수도 있고 필터 버블에 걸릴 수 있고 뭐 인지 편향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크리에이터들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거두는 법,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읽었던 거를 다시 좀 보고 있어요. 그 알고리즘 아직 오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추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걸 알면 많은 분들이 광고를 유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글이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한테 광고를 실어줘야 되고, 크리에이터에서 광고 붙는 그 기준도 한참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구글이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가고 있어서 이 부분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구글이 너무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번 돈을 그 조세 도피처로 돌려서 엄청나게 돈을 해먹은 거예요. 그래서 직원도 없군요. 구글은요. 애플이나 이런 데들은, 여러분들이 디지털 세대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디지털은 그 집중도나 문어발식 확장이 우리나라의 재벌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디지털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제대로 된 직업을 못 갖는 사람이 점점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의 20대들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19로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저항을 받는 것 때문에 여러 분야에 적용하는 게 늦어졌는데, 요즘에 적용이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20대들, 10대들은 그들과 경쟁을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이게 보통 무서운 게 아니거든요. 아무튼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던 이유, 집 제 모습을 보여드렸던 이유는 사실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였는데요. 제 블로그에는 제가 제 사업 얘기하고 제가 다시 살게 된 이유라는 내용이 있어요. 저는 원래 이제 태어나서 100일이 조금 되기 전에 이제 성화비에 걸렸습니다. 그것도 이제 전염병이죠. 남미나 북미의 인디안들을 전멸시켰던, 몰살시켰던 방식의 1번이 서구에서 천연두, 홍역, 그 다음에 그 패스트, 이런 것들을 전염병을 옮겨가서 완전히 다 몰살을 시킨 거거든요. 지금 최근에 와서는 그 숫자가 거의 뭐 5천만 명 이상으로 지금 평가가 되고 있으니까 참으로 많이 죽이고, 지금은 걔네들이 부자로 사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참 많은 우리 같은 황인들의 피해 위에다가 세운 국가입니다. 저가 그때 서양에서 들어온 그러한 전염병 중에 하나가 성화비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부산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걸렸나 봐요. 그래서 저도 걸렸는데, 그 성화비 그 백신을 개발한 사람이 전 인류를 위해서 그걸 공짜로 풀었어요. 제가 그때쯤에서 맞을 수 있는 첫 세대 중 하나였었는데, 그게 한 3대 맞으면 항체가 생기나 봐요. 근데 부모님 말씀으로는 제가 2대 맞고 3대 맞기 전날 그 감염이 돼서 이렇게 성화비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기억이 존재하는 한 항상 장애인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오른쪽 다리만 좀 불편하고 다리 길이만 좀 차이가 난 거라서 참 잘 살았어요. 그리고 일반인들과의 그 동급생들하고의 경쟁에서 밀려본 적도 없고, 대학은 연대
같지만 서울대를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실력은 꾸준히 유지하다가 고2 때 집안에 좀 일이 있어서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수학업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운동은 많이 하고, 야구 같은 거는 아마추어 투수로는 상당 수준까지 올라왔었어요. 당구도 한 400 이상 쳤고 볼링도 쳤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운동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하고 많이 어울리고 노는 걸 좋아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님이 이제 자신이 공부를 많이 못 하셨어요. 그런데 장남이었고 북한에서 그 월남을 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팔남매를 다 먹여 살리고 대학을 다 보내고 그래야 됐기 때문에 자신은 공부를 못하고 그 형제분들은 다 서울대를 보내고, 그 중에 한 분은 뭐 세계적인 교통학자가 되고 막 이러셨어요. 그래서 다 최고로 보내셨는데 대학을 못 가셨어요. 마지막으로 대학을 갈 수 있었을 때가 군대에 오래 생활을 하셨는데 동아대에 입학할 수 있게 됐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서 돈을 모았는데 그때 제가 수화마비에 걸리는 바람에 치료비에 다 날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끝내는 대학을 못 나오셨어요. 그러나 머리는 너무 좋으셨고,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열망이 너무 강하셨고, 그거에 대한 한이 많으셔서 자식들은 공부 잘하고 책도 많이 읽어라 그래가지고 집에 책을 참 많이 구입해 주셨어요. 그게 지금 기억으로는 한 150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대부분이 고전문학부터 영웅전, 위인전, 철학, 미술의 역사, 그 다음에 정치에 관한 거, 우리나라 상무학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한국인 그 근대, 근현대 문학 뭐 해가지고 정말로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많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책을 읽는 게 취미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시나 이런 거, 소설 이런 걸 한동안 도전했던 이유가 어렸을 때 읽었던 그런 책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도스토옙스키나 카프카나 까미나 이런 사람을 좋아했어요. 철학자 중에서는 제일 좋아했던 사람이 샤르트였고, 그 다음에 소설가에서는 도스토옙스키를 가장 좋아했고, 그 다음에 뭐 헤르만 헤세나 그 너무 유명한 사람 앙드레 지드, 그 다음에 까미 무한대로 책을 읽었어요 그때는. 그래가지고 고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읽었는데, 어렸을 때 그걸 읽고 제가 대학을 다니고, 그 당시에는 원체 민주화운동이나 이런 게 중요했던 시기니까 격동의 세월을 살고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수면 장애가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시는 것 때문에 간도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평생을 건강하게 산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기껏해 한 2, 3년 정도 건강하게 살았던 생각이 들어요. 저희 형은 햇반을 만든 사람입니다. 햇반을 만들었다고 우기는 무수히 많은 박사들이 있는데, 그 햇반 용기가 가장 어려운 거거든요. 그걸 만든 사람이고, 제 동생도 뭐 되게 성공해서 재벌에서 상당한 고위임원이고, 제 친구들도 막 그래요. 근데 저만은 그렇게 못 살았어요. 저는 아예 그 수면장애 때문에 대기업이나 이런 데 취직할 꿈을 못했어요. 그러나 어디한테도 뭐 끌릴 건 없었어요. 제가 잘 살아왔고, 제 친구들도 저한테 뭐 천재 같다는 소리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너는 전혀 장애인 같다는 소리 많이 듣고 막 이랬어요. 근데 뭐 그들이 제 속까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잘 살면서 친구 폭도 정말 너무 넓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아닌 사람이 없었고, 어느 날 우연히 애들을 과외하고, 그 다음에 학원 운영하다 IMF 맞으면서 학원을 정리하고, 학생들을 껴서 파는 거를 도저히 양심상 못해서 그냥 정리하고, 빚 떠진 거를 정리 다 끝내고, 이제는 루저에서의 삶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루저의 삶을 시작을 하게 가능한 게, 아버님이 남긴 군인 연금이 아주 작은 연금이 있었어요. 겨우겨우 살 수 있습니다. 하위 한 80%, 90% 이 밑에 속하지만. 근데 이제 형이나 동생이 돈을 잘 버니까 이제 생활비를 좀 내주고 그래서 겨우겨우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많이 쓰거나 그런 집안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살다가 우연찮게 신문에서 장애인 신문사에서 기자를 구한다라는 걸 우연찮게 봤어요. 그때가 처음으로 제가 장애인하고 그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그 전에 물론 몇몇 작은 신문사들에서 제 글을 프리랜서 식으로 기사를 많이 실었었어요. 여러 쪽에서 해달라 그래서 많이 해줬는데, 장애인 신문사는 제가 직접 한번 찾아가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딱 제 이력을 보더니 당장 오늘부터 근무하래요. 근데 되게 작고 형편없어요. 여기에 이렇게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런데
저는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오전에는 못 옵니다. 오후만 출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후만 출근하는 거로 해서 비정규직으로 일단 했어요. 하면서 장애인의 실태나 여러 가지 그 국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 하고 또 장애인 신문사가 의외로 이제 유료 발행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재정이 나빠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나 친지들 뭐 잘 나가는 놈들한테 강제로 이제 하게 하고 뭐 기관에서 돌리게 하고 그 회사에서 몇 부 이상을 사게 하고 해가지고 마케팅을 초반에 좀 해서 확장 늘려놓고 독자 수를 그래서 좀 안정화 시켜 놓고 저는 이제 취재를 다녔는데 아이고 그 당시에 이제 장애인들을 그 기업이 안 뽑습니다. 근데 300인 이상이나 뭐 이런 데서 안 뽑으면 벌금을 받는데 그 벌금으로 모아진 돈이 정말 1년에 거의 뭐 몇천억 가까이 많이 모일 때도 있어요. 그만큼 많습니다. 기업들이 장애인을 쓰면 벌금을 내는 게 차라리 더 그게 경제적으로 싸다라는 의미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러다가 하루는 취재를 하러 갔는데 그 전에 참 그 장애인 신문사의 편집국장을 하던 그분이 그 장애인 단체 총연맹이라는 큰 단체를 만들면서 옮겨가면서 아니 들어온 지 지금 뭐 한 달도 안 된 저한테 편집국장을 맡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편집국장을 맡아서 여기서 좀 크면 장애계에 할당되는 비례대표로 해서 국회의원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을 때니까 그러나 이게 그대로 놔두면은 신문이 제대로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인데도 편집국장을 맡았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얼마 안 가서 취재를 이런 갔던 기자들이 하나가 들어왔는데 기사를 내야 되겠다라는 게 뭐였냐면은 장애인이 타고 내려는 그 리프트카를 타고 있다가 장애인이 여기서 떨어져서 사망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때 막 리프트카나 이런 걸 국산화할 때였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산화는 예산도 작고 중간에서 떼어먹는 놈들도 많고 이 회사에서의 기술력도 좀 떨어지니까 발판이 좀 작았어요. 유럽에 비해서는 훨씬 작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행한 일이 벌어졌는데 마침 그때 우리 그 신문사 기자가 그 근처에 있어서 그거를 다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기사화하려고 했는데 그게 소문이 퍼지니까 그 만든 회사에서 이 기사가 나가면 자기네들이 이 장애인 사업을 위해서 그동안 거의 몇백억을 투자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건으로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놈들이 이 장애인 신문사 사장을 만나서 3년치 광고비를 내고 뭐 이런 조건으로 해서 기사를 안 내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편집국장이니까 제가 안 된다, 낸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되게 커졌어요. 커지면서 그 장애인 신문사 열악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안 낼 수는 없다. 그래서 한 번은 내겠다. 그래서 한 번 기사 내고 때려치고 나왔어요. 예, 저는 도저히 거기 못 있겠더라고요. 그거 나오면서 근데 그때 장애인들이 너무 비참하게 산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뭐 연대 다닐 때도 그 장애인 뭐 어떤 특별 배당이나 이런 게 없던 시대였거든요. 저는 그런 세계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 장애인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장애인들이 집 밖을 못 나오는 장애인이 90%인 거예요. 나올 수 있는 장애인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그 취직을 안 시켜서 의무적으로 시켜야 되는 그런 대기업이나 이런 데에서 낸 이 엄청난 벌금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 장애인 고용 촉진공단이나 좋은 건물 줘서 이사 가지 않나 막 온갖 나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열불이 나서 나와가지고 내가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내가 사업에서 돈 벌어서 장애인 그 관련 사업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외국에는 장애인 관련해서 특별한 그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들을 위한 충분한 시장이 돌아가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시장이 안 돼 있는 게 대부분의 장애인이 집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먼저 내가 돈을 벌자. 그래가지고 신문사를 나온 다음에 제가 그 여러 군데 이제 그 프리랜서로 기사를 냈던 곳에다가 전부 다 얘기를 해서 경제 기자를 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경제 그 기업들이고 뭐고 다 찾아다니기 시작을 하면서 사업거리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가
첫 번째입니다. 제가 그 사업을 하게 된 첫 번째 얘기고요. 내일은 어떻게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저의 전반기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